지금 시각은 2023년 8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8시 56분 3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금액은 12만 6,619원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찰만 할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매매 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테스트성 매매는 안 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KCS 상한가 풀렸는데 풀린 것 치고는 좀 내려왔다 쳐서 좀 세게 올라가면 한번 말아줄 것 같아서 했는데 한 번에 말아 올려주지 않아서 그냥 약간만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일찍 보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닉 오토메이션 1.6% 수익 보고 나왔고요. 1,600원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맥신 테마에 있는 종목이에요. 맥신 테마에 있는 종목이고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거래를 했네요. 제가. 그리고 1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9시 31분에 6,090원에 사서 6,090원 요때 사서 6,090원에 사서 6,180원 요때 가장 끄트머리에서 팔았네요. 끄트머리에서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떨어졌으니까 잘 한 거네요. 초반에 제가 아침에 HTS를 켰을 때 HTS 상태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배치하느라고 초반에 장 초반 한 5분 정도를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5분에서 거의 10분가량 날려먹었을걸요. 그래서 장초반 매매는 좀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천천히 보면서 좀 여유있게 마음가짐을 갖고 매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쪽이죠. 이게 아마 장초반에 매매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죠. 아니네, 이것도 9시 12분. 자, 신성 델타테크 0.9% 수익 보고 나왔고요.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가장 꼭대기에서 매매를 했고요. 5분봉 차트 이러하였습니다. 5분봉 차트 이러하였고 1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가 딱 요거는 한번 매매하기가 좀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이때 HTS 막 정리하고 있느라고 못 봤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살짝 스캘핑으로 먹고 나왔네요. 자, 비트컴퓨터 1,800원 1.8% 수익 보고 나왔고요. 원격 의료 테마 원격 의료 테마 쪽으로 올라왔구나 얘가. 근데 올라왔다가 쑥 꼬꾸라졌어요. 자,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 원래 밑꼬랑지를 좀 많이 다는 종목이죠. 자,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1분봉 차트 매매를 이런 상황에서 했습니다. 요거를 이 앞전에 발견할 수 있었으면 과연 잡을 수 있었을까. 5% 올라가는 건데요. 윗꼬랑지가 근데 달리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발굴을 하더라도 정말 빨리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마인드로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미반도체 1.1% 수익 보고 나왔고요. 미수를 3.3배를 쓰고 들어가는 거라서 조마조마합니다. 움직임도 느리고 해가지고. 자, 일봉 차트 이랬고요. 까이면 좀 크게 까여요. 1%만 까여도 막 3%씩 까이니까. 게다가 손절할 때는 보통 막 마이너스 2% 이상 까였을 때 손절하는데 그럼 3.3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6%를 한 번에 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 종목 할 때는 특히나 조심스럽습니다. 자, 5분봉 차트 이랬고요. 1분봉 차트 이러하였습니다. 네, 인상가 약손절했고요. 마이너스 0.5% 571원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 이랬어요. 예, 오늘은 되게 이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고요. 예, 그거를 저도 들어가서 흐름이 안 좋다 파악이 돼서 약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전날 상한까지만 이런 식으로 올 때 이렇게 눌림 주고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싸움인 건데, 예, 올라갈 수도 있을까 싶어서 들어갔지만 흐름이 이제 안 좋게 가서 약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네, 1분봉 차트 이랬고요. 예, 여기서 사서 여기 떨어질 때 팔았고요. 이것도 살짝 수익 구간 좋지만 자칫하면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섰을 때는 좀 서슴없이 그냥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손절하기 마음 편했던 거는 이거는 증거금이 100%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었죠. 이게 막 신용 2.2배, 2.5배 들어가나 미수 3.3배 들어갔을 때는 들어갈 때도 정말 신중해야 되고, 손절할 때는 들어갈 때 신중한 만큼 뭔가 손절의 기준이 확실히 나오지 않으면 좀 버티는 편인데, 그러다가 이제 손실이 커져요. 그렇지만 미수를 쓰러 들어간 만큼 신중히 들어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수를 쓸 때는 그래야지 손절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미수를 쓰고 들어갈 때는 기왕이면 스캘핑이든지 단타든지 손절을 안 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의 높은 타점에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미수의 원리는 그래요. 자, KCS 0.3% 약수익 보고 나왔고요. KCS 이게 상따죠? 예, 결국 상한가 갔어요. 제 판단이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아직 상따 매매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내가 생각하는 타점에서 잘 안 올라간다, 그럼 일단은 익절이든 본절이든지 하고 나오자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약 익절만 하고 나오고, 그러고 나서도 좀 더 떨어졌죠. 여기 떨어질 때 과연 제가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걸 보고 있었다면 요때 한번 잘하면 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럼 진입 노려서 올라가면 먹고, 오버나잇은 안 합니다. 상한가 가더라도 미수 결제는 저는 오버나잇은 안 하고, 이거 미수 결제 아니겠구나. 그럼 오버나잇 할 수 있겠다. KCS가 증거금이 100%죠. 예, 신용이 되네. 근데 신용까지는 전 오버나잇을 합니다. 신용까지는 오버나잇을 하고 미수는 오버나잇은 안 해요. KCS 상위 한번 풀렸지만, 예, 이것도 양자 쪽이거든요. 오늘은 양자 쪽의 테마가 지금 셉니다. 현재 상황. 막판의 흐름을 발견했어요. 우리로를 제일 먼저 발견을 했는데, 얘가 왜 올라가지 우리로가 막 검토하는데 얘가 우리로 쪽이 양자 쪽이더라고요.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예, 이런 쪽에 우리로가 대장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로가 아까 제가 발굴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때 9시 48분 이런 때 보고 있었는데 이미 막 25%막 27%막 20%인가 막 하여튼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근데 요즘 제 매매 원칙 중에 하나가 20% 넘는 건 함부로 매매하지 말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오늘 근데 양자 쪽이 세게 가는 아마 첫 구간이 될 것 같고, 내일부터 또 양자 컴퓨터라던가 이쪽이 또 뭔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 우리를 제가 아까 보고 있었는데 얘가 재료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서 이게 왜 올라가나 싶어서 봤는데, 양자 컴퓨터 쪽이라고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 쪽을 정리하고 있었죠. 테마주들을. 그러니까 우리로, KCS, 텔레필드,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코이버, KT, 아이윈 플러스, LGU 플러스, SK텔레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양자 컴퓨터 쪽에 있는 테마군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예. 그랬는데 우리로를 이제 그걸 파악했을 때는 이미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예. 말아 올렸기 때문에 VI 걸리기 전에 제가 받고, 그런데 재료를 파악하는 와중에 이미 올라가 버렸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근데 텔레필드는 웃긴 게 얘는 맥신 쪽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착각한 건가? 그쵸? 텔레필드가 맥신에도 있었어요. 예. 맥신 테마 쪽에도 걸쳐 있고 지금 양자 컴퓨터 쪽에도, 예, 걸쳐 있네요. 그렇구나. 예, 그런 상황에서 막 드림 시큐리티하고 코위버 그런 거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예, 그런 거 가지고 매매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 이 짝짓기 매매 이 테마 쪽 경험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 스캘핑 쪽으로는요. 예, 저는 차트 쪽으로 17년간을 쭉 차트 쪽으로 이제 쭉 스윙 쪽 포지션으로 쭉 취해서 해오던 사람이라서
이런 짝짓기 매매도 그렇게 많은 경험치가 있지는 않고 테마주 쪽도 경험치가 있긴 하지만 이런 스캘핑 쪽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테스트성 매매를 안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일단 수익을 챙겨놓고 관찰하자. 그래서 오늘 수익 같은 경우는 5.3% 수익 챙겨놓고 5% 챙겨놓으면 저는 매매 일단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치가 충분히 쌓이면 그 저의 경험치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매매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KCS 얘기하다 나왔는데 상따 아까 상따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해봤고 그래도 뭐 0.3%라도 본전하고 나왔으니까 수익 보고 나왔으면 된 거고 상따 요거 먹은 다음에는 아마 그 다음 또 4등 5등주 매매도 할 수 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팁은 1, 2, 3등 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4, 5, 6등 주는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거 아니고 상한가 되더라도 상한가에 팔고 나와야 해요. 그 다음날 제일 만약에 대장주가 상한가라던가 그거 못 가면 제일 꼬라비로 상승률이거든요. 대장주가 어쨌든 상따를 하더라도 대장주나 1, 2등, 3등주까지 거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이런 정도는 말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라도 이 내용이 되게 유익한 내용입니다. 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부족한 매매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뭐 부족하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매매 잘한 것 같고 뭐 인상가가 약손절하고 나왔지만 요거는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한번 타이밍이었다. 왜냐면 이게 마냥 떨어지지만도 않거든요.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기 찍고는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낙주 매매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는 매매였고 뭐 손절 잘했으니까 약손절 잘했고 KCS도 상따 포지션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기준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진입해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했거든요. 코닉 오토메이션 요거 맥심 관련주인데 낙주 매매 포지션에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낙주의 흐름에서 상승 쪽으로 올라갈 때 한번 타봤고 완전 낙주라기보다는 상승의 흐름 쪽으로 반등 주는 타이밍에서 한번 스캘핑을 노려봤고 신성 델타테크도 초전도체 쪽에서 대장주인데 뭐 스캘핑 타이밍 잡기 변동성이 있으니까 장 초반이니까 해볼만 하다고 해서 들어갔고 요 비트 컴퓨터는 이제 차트하고 호가창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 나름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제가 좀 이성과 평상심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후회 없고 매매 잘한 매매였습니다. 뭐 수익률이 막 20%, 30%, 50%막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미술 써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경험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좀 10시까지 달리는 매매를 그동안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또 손가락 마우스 클릭도 나의 눈보다 손가락이 먼저 나가 빠르게 나가고 눈으로 보자마자 손가락이 나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손가락이 나가 내가 뇌가 판단을 하기도 전에 손가락이 먼저 나가 그랬다가 제가 뇌동매매라던가 손실이 더 이어졌었던 것 같고 근데 좀 더 생각을 침착하게 하면서 비록 수익의 기회가 또 다른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 좀 놓치더라도 좀 더 확률 높은 매매 확률 높은 매매를 하자라고 마음먹었고 그것에 가장 중요하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요인은 침착함이다. 평상심이다. 흥분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하지 않는 것이다.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심지어는 오늘 매매 안 할 수도 있어라는 마음가짐이다. 스캘핑은 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스캘핑의 경험치가 여전히 부족한 저로서는 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스캘핑의 경험치가 1년이고 3년이고 한 3년 정도 딱 누적시키면은 제가 10시까지도 매매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계속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놔야지 10시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습관으로 마우스 클릭하는 매매가 돼 있으면 그 안 좋은 매매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좋은 습관과 생각하고 하는 매매 침착한 매매, 마음을 비우는 매매, 탐욕을 부리지 않는 매매
평상시 속에서 나의 기준과 원칙과 확률과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매매. 그런 매매가 습관에 배이면 그거는 이제 계속 제가 처음에는 5% 수익을 마감하지만 앞으로 그러다가 더 오늘도 지금 안 하겠다 매매했지만 그 이후로 매매 한 서너 번 더 한 거거든요. 제 마음속으로는 원래 처음에 2% 수익 났을 때 2,000원 수익 났을 때 오늘 매매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오늘 장이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초전도체도 그렇고 맥심도 그렇고 약간 끝물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가면 그냥 확 물려서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쪽 테마가 발굴됐지만 그거는 제가 순발력이 늦었죠. 우리로를 봤었을 때 좀 재료를 일찍 파악했으면 아 이게 하나의 테마로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낌새가 초반에 좀 보였거든요. 우리로 뭐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텔레필드 뭐 그런 것들이 뭉탱이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기민하게 반응했으면 이런 주도주 섹터를 좀 더 초반에 발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로 같은 경우는 대장주였기 때문에 상따를 하고도 내일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로는 내일 최소 갭 플러스 5%에서 세면은 10%에서 15%까지 시작할 겁니다 아마. 우리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주포라고 하는 존재들이 돈을 많이 가진 그 큰 손들이 뭔가 작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초전도체 쪽에서 주가를 움직였던 세력이 맥신을 움직였고요. 맥신을 움직였던 주포의 세력이 양자 컴퓨터 쪽을 지금 다시 건들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AI, 로봇. 근데 AI 쪽은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양자 암호 쪽 이쪽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AI 쪽은 또 로봇도 같이 연동해서 갈 수 있는데 로봇 쪽은 아직은 좀 잠잠한 편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 10시 22분인데요. 제가 오전장에 파악한 시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후장에도 또 영향이 있겠죠. 오후장은 오후장대로 또 나중에 장 마치고 나서 한번 좀 잠깐 파악해 보려고 하고 그때는 뭐 실시간은 안 하겠죠 제가. 근데 지금 실시간 마감하는 와중에 이제 뭐 코멘트 좀 해드리는 거고 저의 주관적인 저의 해석의 관점입니다. 그러네요. 양자 컴퓨터 쪽에 또 하나의 시세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재밌을 것 같네요. 내일은 또 양자 컴퓨터 쪽 시세 한번 재밌는 단타의 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타점, 높은 확률의 매매 기법 그리고 여러가지 경험치들을 더 누적해서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노하우와 더 많은 기술과 기법과 타점을 늘려가면서 주식의 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는 주식의 달인이 될 겁니다.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